어제 올린 미국 땅도 전부 다 우리 땅이었다. 그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네요. 그거를.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미국 땅에서 있다가 어떻게 해서 한반도에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모여서 살게 되는가?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절대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비밀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 버렸어요. 제가요. 그 비밀들을 저는 이 세상 권력자들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것들을 다 알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알게 된 게 우연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우주적 존재가 나한테 그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것들을 알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적이, 야, 내가 알게 된 진실들을 세상에 알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진실들을 세상에 알려주라고.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제까지 살아있게 만든 이유가 바로 너한테 이런 사명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거를 내가 삶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프로모션 광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모션 광고에다가 어떻게 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할까? 이것밖에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 동영상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유튜브 광고를 했어요. 유튜브에. 언제까지? 지난달까지. 나도 그걸 몰랐어요. 유튜브 그거를. 그래서 물론 광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하고 14개월 동안에 한 달에 350만 원씩 하고 4천만 원을 쏟아부었어요. 유튜브 광고를 하느라고. 그런데 완전히 역효과가 나타났어요. 완전히 역효과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강제 노출식으로 되거든요. 노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고 클릭이 갔다가 30초도 안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70%예요. 30초도. 물론 거기에는 나머지 30% 사람들은 끝까지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70% 사람들이 이게 30초 이내에 70% 사람들이 이게 뭐지 긁고는 보다가 그냥 쓰레기네 긁으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그 30초 이내로 그냥 클릭했다가 나가버린 사람 때문에 제 유튜브가 쓰레기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내가 보통 하나가 40분에서 적어도 1시간이 넘은 것들이요. 보통 최소한 40분이에요. 유튜브 하나가. 그래 40분에서 세상에 30초도 안 보고 나가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완전히 쓰레기 유튜브가 된 거예요. 현재. 그래가지고 노출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동영상을 올려놔도 한 달에 두 명 정도밖에 안 봐요.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고
채널로 들어가고 채널에서 거기 동영상을 클릭을 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내 채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뒤져보는 사람밖에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올린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됐잖아요. 노출이 안 되니까. 절대 노출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프로모션이 어마어마하게 내가 실패작이구나 그래가지고 프로모션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완전 중단했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올려놨던 이것들을 전부 다 비공개를 처리했어요. 이게 볼 수 없어요 아무도. 지금 비공개 처리를 하고 이것들을 다시 내가 이게 예전 것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더 보충할 게 또 있어요. 이게 보충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한번 봤던 사람도 여기 끝까지 봐주시고요. 가장 여기 시청 지속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좀 봐주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엄지척 좀 눌러주시고 세 번째는 이거를 확산시켜야 하니까 자기의 SNS 계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공유 좀 시켜주세요. 이거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반도에서 살게 됐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무 어떻게 해서 미국 땅에서 한반도로 사람들이 전부 다 살게 됐지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지 너무 궁금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가 코리아라는 나라로 잠시 있다가 멸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코리아라는 나라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운요 사건 때 멸망을 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조선이란 나라로 독립을 해가지고 그게 1895년에 일본이 점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린 거야. 이거 이 카드가 이거는 뭐냐면 러일 전쟁 때의 그림이야. 러일 전쟁 때. 근데 1904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야. 이게 러일 전쟁 때. 그런데 엘로우 페릴이라는 요 그림이야. 요 전체 그림들이. 그런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거대한 용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거대한 용처럼 생긴 이 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코레라고 써졌잖아.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 땅에다 부어버려 사람들을 1904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요 배들이 들어오잖아. 지금 한반도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들어와 1904년도에. 근데 1904년도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까 1700 몇 년도부터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배들이 싣고 가고 들어와. 근데 여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써졌단 말이야. 여기에 무슨 내용이 써졌냐면 여기에 지금 설명이 써져서 나중에 요 뒤에 칸에 또 설명이 나와. 지금 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요 설명이 뭐라고 써졌냐면 흰색을 삼키기 위해 노란 것을 토한다 그러고 이렇게 써졌어요. 이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 땅에도 그러고 요 중국 대륙도 그렇고 여기에 모든 인종들이 섞여 살았어. 언제까지? 1910년도까지 섞여 살았어. 그랬는데 수많은 배들이 사람들을 싣고 와가지고 황인종만 여기다 부어버려. 지금 중국 대륙하고 한반도 땅하고 부어버리는 거야. 이게 충격적인 그림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살던 백인종들은 전부 다 실어가지고 미국 땅으로 나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배가 뭐라고 써졌냐면 일본으로부터 온 배라고 써졌어. 이 배가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
한 일본 우리 옆에 지금 우리 옆에가 지금 우리 옆에 섬나라가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배가 왔어.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라며요? 미국 땅에서 온 거야, 이 배가. 그러니까 일본도 백인종, 황인종이 섞여서 사는 나라였어. 그런데 백인 일본과 황인 일본을 분리를 했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분리를 한 거야, 인종을. 그래갖고 황인종은 전부 다 아시아로 때려 부어버리는 장면이야, 지금. 이게 그 말이 써진 거야. 내가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 황인종만을 구분하여 배에 싣고 와서 한반도 땅에 부어버렸어. 어? 그리고 한반도나 중국 등지에 살고 있던 백인종은 모두 이 배에 실어갖고 유럽과 미국 땅으로 옮겨졌단 말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지금. 자, 여기에 뭐라고 써지냐,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한국과 아시아 본토로 노란색 무리의 찌꺼기를 통하는 특히 기괴한 용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써놨어. 자기 그 카드에 이렇게 써졌다고. 자, 일본에서 황화는 황색 인종화 된단 말이야. 그 말이야. 황색 인종의 이런 게 그 엘로우 페리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황화라고. 일본에서 한국과 아시아 본토로 노란색 무리의 찌꺼기를 통하는 특히 기괴한 용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에요. 지금 아까 그 그림에가 괴물은 흰색을 상피기 위해 노란색을 토한다. 이렇게 써졌어, 지금.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잔 말이야. 이 배는 일본에서 출발하여 한국 땅과 아시아 본토에 황인종을 모두 내리고 백인종을 싣기 위해서라고 유한다고 쓰여 있다. 이 배들은 일본으로부터 왔는데 일본은 어디를 말할까? 미국 말고 없어. 미국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이 그거를 독점을 해버렸어. 지금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또 써졌어, 여기에.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여기에 지금 프랑스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에가 프랑스 번역이야. 프랑스 번역은 Make way for the yellows. 이 프랑스 번역은 일본에 대한 가장 친숙한 서구 고정관념, 즉 여성적이고 이국적, 그러니까 요게 일본이야, 지금. 인력거를 탄 멋진 승객의 다양한 측면을 혼합합니다. 후진 및 미개발, 인력거를 끌어당기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를, 이 카드가 여기 그대로 설명된 거야, 이게. 끌어당기는 사람, 그리고 일본 제국주, 그리고 괄호를 딱 쳐놓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위협이라. 일본이 뭐냐? 일본이란 말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을 모두 합해서 일본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카드는 1904년에 러일 전쟁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땅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땅이었는데 다 빼앗겼어요. 1900년경에 이미 다 빼앗긴 거야, 이 땅을. 1900년경에 여기서 다 빼앗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는 여기 미국이라고 써진데 여기만 대조선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다 빼앗기고. 이게. 요게 이제 대조선이에요. 요게 미국이라고 써진 요 부분만, 이 당시에 요 부분만 대조선이었고, 요거 스페인,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요쪽이 전부 다 여기 지금 왜 러시아도 그랬냐면 러시아가 요쪽을 차지했거든요.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차지를 했고 이쪽이 전부 다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 스페인, 프랑스가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원래는요. 가운데를. 전부 다 프랑스가 차지를 했던 땅이에요. 여기도 프랑스고. 여기 전부 다 우리 땅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려준 미국도 우리 땅이라는 그 동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여기 연결이 안 돼요. 반드시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세력을 전부 합해가지고 일본이라고 부른 거라고.
여기에 써졌어, 여기에. 이거는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제작한, 프랑스 일러스트 화가가 제작한 여기 카드야. 이 판매를 했던 모양이야, 그 당시에. 러일 전쟁 때. 자, 여기 보면 호랑이가 왔어. 호랑이가 있어. 그래갖고 호랑이가 러시아, 여기 러시아잖아, 지금. 러시아, 독일, 뭐, 이래갖고 다 잡아먹어, 지금 여기. 예? 호랑이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뭐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이게. 나타나가지고 다 잡아먹고 지구를 통째로 뜯어먹어버려, 호랑이. 요게 이제 일본이라고 써놨어, 지금. 요 일본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바로 한반도야. 충격적인 이야기잖아, 지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야, 이거. 근데 요 이야기를, 여기 조선 사람은 호랑이를 초자연적 힘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특히 그 용기와 위험을 특별히 숭배한다. 이거 어디에 써졌냐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세비어 랜도라는 사람이 쓴 책에 써졌어요. 이게 외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호랑이는 한국의 상징이야.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안 봐. 이 보면은 여기에 우리나라가 써졌어. 어느 위치다고. 우리나라는 여기 갑방과 묘방에 해당돼. 그래서 요 써졌어. 근데 여기에 천자별이 있어. 천자별이 여기에 여우별이라는 게 천자별이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기에 중앙 천자자리하고 갑묘방이야. 이쪽이 갑방이고 이쪽이 묘방이야. 그래서 요렇게 가면은 미국 땅이 우리나라 땅이야. 묘방이니까 중앙 천자자리고 이게 중앙 천자자리는 요로크가 중앙 천자자리야. 요로크가.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다고 이게. 다 써졌어. 우리나라 땅인데 여기에 고려라고 불리는 땅이야. 여기에 고려야. 고려란 말은 핵심 중앙 이런 뜻이야. 중국 이런 뜻이야. 고려란 말이.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 하냐면 축인방에서 일본 땅은 축인방에서 손사방까지라고 써졌어. 여기에 축인방이야. 여기에 보면은 여 방위 표시가 쭉 되어 있잖아. 여기가 축인방이야. 축방 인방이야. 여기 꼭 북극 근처, 남극 근처. 여기가 사방이야. 손사방. 이게 조선왕조실록이가 써진 거라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일본의 땅은 축인방에서 시작해서 손사방까지였다. 여기가 전부 다 일본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요 방향으로 따지면 스페인 여기에 있잖아, 지금. 여기 스페인이야. 스페인에서부터, 본토에서부터 남북 아메리카. 여기에 일본 땅이야. 조선왕조실록에 써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나는. 조선시대 호구 총수이야. 자, 보면은, 조선시대 지금 한반도 인구조 조만한 게 1392년에는 숫자가 이거야, 이게. 요거는 인구수고 빨간 거는 인구수고 요건 집수야. 그 정도야. 여기가 100만 명인데 30만 명 정도 살았어. 여기. 그리고 쭉쭉에다가 언제 늘어나? 1608년이잖아. 요때 1617년인가 돼요. 여기에 뭐냐면 병자호란이야. 병자호란 때 갑자기 늘어나. 병자호란 때부터. 여기 지도하고 정확히 일치돼. 내가 어제 강한 지도하고. 정확히 일치돼. 정확해. 병자호란 때부터 갑자기 늘어나. 지금 현재 여기 1617년인가 돼. 여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요때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구수하고 뭐가 여기 언제야? 요때쯤 1700년경에 1700년부터 요때부터 계속 늘어나는 게 폭발적으로. 그게 여기 인구조사표야. 지금 현재. 요거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거야. 조선총독부에서. 그래서 여기가 연도별로는 여기 전부 다 논문에서 내가 따온 거야. 논문들에서. 여기 1404년, 태종 4년 때 32만 명밖에 안 살았어. 한반도가.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어. 고려도 없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소도 지역이었다고. 여기 그러니까 신관 계급만 여기 와서 살았어. 신관 계급과 신관 계급은 브라만 계급인데 굉장히 높은 계급이라서 그 사람들을 수발되는 종들이 있어야 해.
농사 지을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사람들만 여기서 브라만 계급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만 32만 명이 살았어. 자, 이때는 이렇게 늘어나질 않아, 인구가. 그런데 인조 때, 1648년에, 인조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 병자호란인 거야. 인조 때 갑자기 늘어나잖아. 153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야. 인조 때 늘어나는 게 아니야, 인조 때부터. 인조 때부터 갑자기 늘어나. 어제 보여준 지도하고 정확히 일치하잖아. 인조 때, 병자호란 때 코리아라는 나라가 생긴다고, 한반도에. 지금 그 이야기가 정확히 일치해. 자,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 사람도 논문이야. 논문에서 내가 따온 거야. 이막성, 요런 논문에서 내가 따온 거야. 자, 여기에 증보 문헌 비고, 뭐, 숙종실록, 증거 문헌 비고, 뭐, 이런 데서 기록을 따온 거야. 인구수하고 호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인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런데, 1904년, 1904년은 고종 41년이야. 이때 인구가 600만 명이야. 여기 600만 명에서 조금 늘어. 명에서 갑자기 줄어들어. 700만 명이 넘었다가 여기서부터 줄어들어. 1777년에서. 근데 요거는 근거가 있어. 왜 줄어드는지. 줄어들어가지고, 600만, 고종 때는, 고종 4년에 600만 명이었다가 600만 명으로 줄어들어. 고종 41년에 1904년에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물론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만주지방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한반도에 여기 들어왔다가 일단 그래가지고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1919년에 몇 명이 돼? 3.1운동 때 2천만 명으로 늘어나. 3.5배가 갑자기 뻥튀기해서 뻥 터진 거야. 어? 그런 거라고. 자, 1904년에서 3년 사이에 갑자기 300만 명이 늘어나. 400만 명이 늘어나. 이거 있을 수가 있어. 아까 그 배 보여줬잖아. 1904년에 배가 들어온다고. 근데 요게 왜 믿을만 하냐면 요게 왜 이게 굉장히 뭐냐면 경술 신의 대기근이라는 거 있는데 경술년하고 신해년의 대기근이 있는데 요거를 합해가지고 경신 대기근이라고 해. 여기에 현종 11년과 12년에 일생한 기근인데 요때 갑자기 요 기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 그런데 1670년 71년을 보자고 여기. 근데 정확히 일치해. 1670년에서 71년 사이에 두 기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지. 그런데 전체 인구가 500만 명에서 430만 명, 30만 명이 줄어들었어, 지금. 아, 그래서 이거 정확하구나. 할 수 있잖아. 아, 이거 그 당시의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정확한 내용이야. 이게. 그런데 아직도 못 믿어,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조상들 여기도 다 있고 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반도에서 이야기란 말이야. 한반도에서 그 고구려 시대의 유물도 발견되고, 가야 시대 유물, 신라 시대 유물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왕릉들이 잔뜩 있어. 야, 그거 다 있고, 우리 조상 묘도 여기가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지금 이렇게 주장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대만 사람들이 있잖아. 대만에는, 대만 여기, 타이베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전 세계 대형 박물관보다 더 많으네. 거기가 유물 숫자가 타이페이 박물관이. 그런데 거기 유물들은 전부 다 중국 대륙에 있던 유물들이야. 그리고 그 타이페이의 조상에게 무덤들이 많이 있어 거기에. 근데 거기에 조상들이 중국 대륙에 살던 조상들의 무덤을 그걸 옮겨놓은 거야.
야, 그러면 중국 대륙이, 이제까지 중국의 무슨 나라다,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유물이 있고, 거기에 조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있었네? 야, 대만해가 전부 다 중국 대륙이, 대만이 바로 중국 대륙이었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조상의 유고를, 조상의, 아주 중요한 조상의 유고를 꺼내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선산에 다시 한 거야. 요거는 뭐냐면 러시아 지도인 것 같은데 수많은 배들이 들어와. 여기 한반도로. 1866년, 1800매하고 1797년에도 들어오네. 그래갖고, 요 1797년부터 1872년까지 코리아로 배가 들어오는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 갖고는 여러분들 또 믿지 못하지. 이런 것 갖고는 믿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뇌가 되던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구제에 불능한 사람들이야. 바보 멍충이들이야. 세뇌가 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요거는 내가 다 조사를 한 거야, 직접 다 조사를 해서 1931년도에 전국적으로 읍 단위가, 여기 읍이라는 게 생겨. 면 단위가 읍으로 생겨. 전국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커다란 뭐가 구군이 시로 됐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데 살던 사람들이 그걸 옮겨가지고 신도시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동을 해갖고 생긴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생겨. 무슨 말이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증거야, 이게. 뭐 이것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어. 왜? 아니, 면 단위하고 읍 단위는 인구 수가 차이가 몇 배야? 6배 이상이야. 인구수 차이가. 그런데 갑자기 인구가 6배 이상으로 불었어. 지금 그 이야기야, 이게. 1930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대의 시라는 거는 전부 다 면이 읍으로 승격을 해. 그 당시에. 요거 1931년도야. 이것도 1931년도, 순천. 목포는 1932년도, 수원은 1931년도, 이것도 1932년도. 이건 어떻게 조사하냐면, 각 시군마다 연역이 있어. 연역을 써놨어. 내가, 우리 시는 몇 년도에 면에서 읍으로 성격했다가 뭘로 됐다. 그 연역을 써놨어. 그걸 내가 다 조사를 한 거야.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조상이 어디 있고 어디고 묘가 어디 있다고 그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 다 써졌어. 여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 여기에 다 써졌어. 이게 전국을 다 조사한 거야. 내가 북한 거 조사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북한 거는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기록들을. 그래서 북한 거는 조사를 못했어. 똑같아, 북한 거도. 그리고 강제 이주를 의미하는 시들, 박영철이 떠나가는 배. 놔두야 간다. 나의 젊은 이 나이를 눈물로야 버릴 거야. 놔두야 가련다. 아늑한 이 상군들 손쉽게야 버리겠냐. 안개같이 멀어진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쫓겨가는 이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강제 이주 당했잖아, 이게. 강제 이주 당한 거야. 이게 써졌잖아, 시가.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다 쫓겨왔어, 지금. 이광수, 춘원 이광수. 어기어짜 닦아라, 내 나라야 잘 있거라. 자기 나라를 떠난 거야. 내 나라야 잘 있거라. 어기어짜 새 나라로 지금 쫓겨가는 거야, 전부 다. 내 나라야 잘 있거라 그랬잖아. 어디에서 왔어? 미국에서 온 거야, 지금. 자, 흑인종, 백인종, 이게 전부 다 섞여 살았다고. 어디든지. 그 자료는 또 내가 책에 다 실어놨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보여줄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